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하고 쓰리고 뉴스 잡기 김영민 아나운서와 영민한 뉴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하기 전에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그 심려를 끼쳐드려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제 방송 중에 조원진 대표께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의 글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분이 안 좋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 정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좀 소식 전해볼까요? 네, 오늘 좀 무겁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도 파리올림픽에서는요,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펜싱에서 기분 좋은 네.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한국이 헝가리를 45대 41로 제압을 하면서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번이 벌써 3회 연속 단체전 금메달인 건데요. 오. 이래서 한국이 이제 아시아 국가 최초로 3연패의 주인공이 된 거고요.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우리 오상욱 선수가 앞서서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펜싱 사상 첫 올림픽 2관왕을 오. 차지하게 됐습니다. 배드민턴도 지금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네. 우리 혼합복식이 두 팀이 있는데 8강전에서 차례로 승리하게 되면서 준결승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네요. 두 팀 중 한 팀은 무조건 결승에 가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은메달 확보입니다. 배드민턴 은메달 확보가 됐군요. 올림픽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서범수 사무총장이 어제 임명직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를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한동훈 대표와 상의를 한 결과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닐까 풀이가 되는데 그렇죠. 지난 30일에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을 또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도 당직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면서도 예. 이제 여러 사람을 폭넓게 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님 걱정 없도록 잘 해내겠다 이렇게 예.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으니까 한동훈 대표와 맞는 사람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아요. 한 대표와 정 위원장이 어제 면담을 갖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취 문제도 논의가 됐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정 위의장은 아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당직자 일괄 사퇴를 요구한 건 정책위의장이 자진해서 사퇴할 기회를 주기 네. 위한 장치로 읽히는데 그렇죠. 강제 해임을 시도하기보다는 자진 사퇴 형식이 되면 좀 더 예우를 갖추는 거란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예. 거취가 정리되면 나머지 인선에도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으로 나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시작이 됐는데 잘 순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방통위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통신위원회가 다시 2인 체제를 회복했습니다. 어제 숨가쁘게 이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0인 체제였는데 네. 다시 2인 체제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이 되면서 다시 2인이 됐고요. 예. 오전 9시에 윤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임명을 딱 제가하고 10여 분 뒤에 이진숙 위원장이 곧바로 출근을 했습니다. 11시에 취임식이 진행이 됐는데 네.
언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이 직격하면서 네. 물에 빠지는 게 두려워서 버둥되지 않으면 평생 강을 못 건넌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네. 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인선 처리 공식화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또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네.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 임명안까지도 방통위가 의결했는데요. 네. 어제 오후 5시에 비공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 이사 7명 추천을 하고 박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임명하는 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여권 추천 인사에 대해서만 의결을 한 거고요. 네.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가 이제 취임 6시간 만에 정말 바로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어제 보니까요.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 해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그 속도도 빨라진 것 같은데 결국에 민주당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네. 이 탄핵안이 보고가 될 것 같고요. 국회법에 따라서 24시간 후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네. 표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역대 최단기인 최단기. 네,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직무 정지가 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그래요? 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네. 몇 개월 공백 사태가 있더라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생각이 나네요. 예,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야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이 두 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네. 그리고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이 의결된 건데요. 네. 야당 것으로 단독 의결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심사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면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또 이 법안들도 안건으로 상정이 될 예정이고 네. 여당은 다시금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도 오갔는데요. 이 고성 어떻습니까? 네, 몇 가지 키워드가 또 제기가 됐었는데 네. 먼저 정청래 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바로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퇴거 명령이라고 외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지가 뭔데? 네. 기분이 나빠서 또 반발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사과하라 뭐 네. 이렇게 고성이 이어지면서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또 빌런이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이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서 네. 언론에서는 정 위원장이 빌런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게 맞서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사실은 지가 뭔데 이런 발언을 처음에는 못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휴정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 발언을 사과하라고 했더니 이걸 또 곽규태 의원이 굉장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사과할 때까지 발언을 중지시키겠다. 또 이렇게까지 가는데 여야가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네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받을 건 받고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도 의결이 됐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야당 전체는 지금 김 차장검사 탄핵 소추 사건 관련해서 의결을 했고요. 예. 이 김 차장검사는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4일에 이 탄핵 소추 사건과 관련해서 청문회 열기로 했습니다. 예.
김 차장검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직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인데 본격적으로 그 시동을 건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가 기소된 사건을 수사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탄핵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머지 국제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 1인자가 이스라엘에 의해 피살됐다는 소식인데요. 이거 어떤 소식입니까? 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 지도자 네.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살해가 됐습니다. 숙소 건물이 공중 발사체 폭격을 받았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는데 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발사체가 숙소 창 안을 뚫고 들어와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고 그래요. 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네. 이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한 게 지난 4월에도 있었는데 103일 만에 두 번째 본토 네. 공격이었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더 무서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 하마스에서는 보복을 또 다짐하고 있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마스 정치국 고위 인사인 무사 아부 마루주크는 네. 비겁한 그들의 행동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복을 다짐했고요. 예. 이뿐 아니라 이란에서도 지금 보복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메네이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란 영토에서 발생한 쓰라린 사건 관련해서 그 피값을 치르는 걸 우리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영민한 뉴스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역시 세계 뉴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조원진 대표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이 SNS에 쓴 표현을 인용하는 그 과정에 기분이 좀 나쁘시고 또 제가 잘못된 표현을 썼더라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 다시 실수가 없도록 더 방송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영민한 뉴스 괜히 저 때문에 반성 아니에요, 모드로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